안녕하세요. 원서 리뷰하는 대치동 엄마 원리대마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치동에서 제 아이를 영재고에 보내면서 알게 된 것들, 즉 영재고 입시를 포함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중학교 내신 관리나 비교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 아이가 중학교 생활을 더 잘 해나갈 수 있게 하려면 엄마는 어떻게 준비하고 도와주면 되는지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춘기 고뇌와 일탈의 정점이 바로 중학생 시기여서 그만큼 중학생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잔소리까지 해야 하니 이건 정말 어렵죠. 이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더불어 대치동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치동 하면 학원이 먼저 떠오르시죠? 중요한 건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주는 것, 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길을 열어주는 것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오리지널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아이를 키우면서 얻게 된 직접 경험과 여러 가지 통로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이 여러 가지 통로란 학원 설명회나 선배맘들의 조언이나 이런저런 학부모 모임으로부터 얻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간접 통로는 바로 책 읽기였습니다. 특히 저의 영어 원서 읽고 리뷰하는 오랜 취미로부터 가장 많은 가르침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제 유튜브 채널의 두 번째 주제와 관계된 것이기도 하네요. 제 유튜브 채널의 두 번째 주제는 영어 원서 읽고 리뷰하는 것인데요. 제가 읽은 영어 원서를 리뷰해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한 실력이 되시는 분들께는 동기부여가 되겠고요. 좀 힘드신 분들께는 제가 알려드리는 영어 공부에 대한 노하우가 영어 원서 읽기라는 신나는 세계로의 초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학창시절에 영어 좀 했다는 분들이나 취업 또는 업무상의 필요로 토플, 토익 공부 좀 했다는 분들 많으시죠? 또 자녀들 영어 공부하는 거 보면서 나도 영어 원서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막상 읽을 원서를 고르다 보면 읽기 수준과 내용 수준의 괴리를 느끼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읽을만 하네 하는 책은 어른이 읽기에는 내용이 시시하고 이 책은 내용이 좋아 하는 책들은 읽기 수준이 높아 한 페이지 넘기기가 힘들고요. 그런 분들의 영문 독서에 도움이 될 만한 저의 노하우들을 앞으로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저의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로 논픽션 위주의 영어 원서를 정독하고 정리하다 보니 그 책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법한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자녀 양육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 당연하고요. 책 읽기 덕분에 사람과 관계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더 나아가서 현재 사건과 미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최근 출판된 넌픽션 중에서 아마존 독자 평점이 높은 책 위주로 읽습니다. 자기계발서나 수필 형식의 회고록뿐 아니라 정치, 경제, 역사, 과학, 의학, 예술, 요리 등에 관한 책을 골고루 읽는 편입니다. 대부분 한국어로 번역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뭐하러 원서를 읽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주로 영어 원서를 읽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어 번역서 대신 영어 원서를 읽는 첫 번째 이유는 책을 통해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파악하고 싶어서입니다. 번역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차이 때문인데요.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떤 경우는 그 뜻이 잘 옮겨지기도 하지만 섬세하거나 민감한 뜻을 가진 영어 문장의 많은 경우는 비슷한 길이의 한국어 문장으로 1:1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세계 곳곳 12억의 인구가 영어를 구사하는 만큼 영어는 각각의 다른 역사, 다른 문화, 다른 환경을 반영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에 딱 맞는 한국어 단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의역을 한다거나 길게 풀어 설명한다거나 하는 식의 번역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원 저자의 의도는 살짝 흐려지거나 부풀려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영문에서는 문장과 문장의 논리관계가 자명한 경우 접속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부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콤마나 관계대명사 덕분에 이 말이 어디에 걸리는지에 대한 것, 즉 호응관계가 명확해서 복잡하고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또 영어문법의 펑추에이션이라고 하죠. 구두법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마, 대쉬, 콜론, 세미콜론과 같은 구두점들의 사용법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어쨌든 제가 영어 원서를 읽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한국어 번역서를 읽는 것보다 저자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서를 읽는 두 번째 이유는 재미있는 책이 많아서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좋은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계발서나 소설책들은 많이 번역되는데 약간 무거운 내용이나 깊이 있는 주제들에 대한 책들은 번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두터운 독자층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번역서를 출판하는 것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리 경제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한국어 사용 인구가 5억 명쯤 된다면 여러 가지 특이하고 재미있는 주제의 책들도 번역될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애초에 한국어로 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주제의 책들이 그리 많이 출판되지 않은 것, 그것 역시 한국어 사용 인구가 적은 것과 관계된 것 같아요. 흔히 뼈를 갈아 넣었다고 하죠. 묵직한 주제의 비문학 책,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책 깊이의 책을 쓰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토록 어렵게 펴낸 책이 많이 팔려서 책을 펴낸 출판사와 저자가 돈으로 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책 출판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최소한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도 힘든 거예요. 적어도 몇 권 이상은 팔려야 한다가 있는데 깊이 있는 내용의 비문학 책은 그것조차 어려운 겁니다. 그런 책들에 관심이 있어서 돈을 주고 그 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전체 인구수가 많아야 하는데 한국어 사용자 수는 그렇지 않죠. 반면 영어권의 경우 전체 인구수가 많다 보니 0.01% 정도의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책 출판에 대한 노력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그런 책이 많이 출판되는 거죠. 독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견고한 사고력을 배양한 사회는 또 다른 책을 펴낼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게 되고 이런 선순환은 수준 있는 좋은 책이 많이 출판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글쓰기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고요. 제 뒤로 보이는 원서들 대부분은 제가 읽은 원서들 중에서 비교적 최근 읽은 것이나 애정이 가는 책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중 한 권을 골라 리뷰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